사이코지만 괜찮아. 건만수 의원 선거 유세장에 나타난 한자. 건만수 의원의 막내 아들이다. 자유롭게 뛰노는 그의 모습을 본 강태. 참 잘 논다는 문영. 강태는 나 그냥 너랑 놀까? 그럴까 하며 문영을 쳐다본다. 건만수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며 뉴스에서 난리가 났다. 원장은 뉴스를 보며 저 양반 이번에 배지 날라가겠다 하고 수간호사는 이번 사건을 키우게 된 주 원인인데 어떻게 할 거냐 한다. 원장은 나 아니라 그러고 수간호사는 이를 깎게문다. 문영은 강태에게 우리 잘 놀아보자고 하고 강태는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며 가려한다. 건의원 쪽 인사관계자가 당신들 뭐냐 하니 문영이 강태를 내 안전핀이라고 한다. 건의원 잘못되면 알아서 하라니 문영이 뭘 하냐며 뭐라 하자 문영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건의원 측 직원의 주먹을 손으로 막아버리는 강태이다. 건의원은 쓰러지고 기도에 병원 입원을 위해 보호자가 필요하다 하니 다른 가족들은 회피한다. 엄마가 따라 나서지만 엄마는 기도를 보자마자 뺨을 때리면서 기어코 이 사단을 내냐며 왜 하필 내 뱃속에서 태어나서 왜 선거 앞두고 이러냐며 병신이라며 원망하고 가버린다. 기도는 엄마가 때린 걸 맞으면서 우리 엄마 나 안 미워한다며 날 겁나 사랑한단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강태가 묻자 기도는 맞아보면 애정어린 때림을 안다며 기분 하나도 안 나쁘고 안 아프다고 한다. 강태의 어린 시절 엄마는 강태가 상태를 먼저 집에 보냈다며 어린 강태에게 뭐라 하며 때리고 상태와 강태를 차별한다. 비 오는 날 우산도 상태란만 쓰고 강태가 오던 말던 관심도 없다. 아버지 제삿날 엄마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난 당신처럼 빨리 안 죽는다 하고 상태보다 하루 늦게 죽을 거라면서 그런다. 제사술을 마시고 강태에게 넌 상태 꼭 잘 돌봐주라며 넌 그러라고 낳은 거라는 말을 엄마에게 듣는 강태. 일이 끝나고 주리를 먼저 보낸 강태. 문영이 걱정된다며 같이 간다. 주리는 그런 강태의 행동에 답답하고 속상하다. 답답하면 놀아줄 거니 말하라는 문영. 흩날리는 벚꽃길. 문영이 이렇게 잔잔발이 떨어지는 게 제일 싫다며 목련꽃처럼 한꺼번에 확 모가지 꺾여가는 꽃이 좋다고 한다. 강태는 표현이 참이라며 문영의 말에 웃는다. 넌 무슨 꽃 좋아하냐 문영이 묻자 강태는 떠나야 하니 봄이 싫다고 한다. 그런 강태를 물끄러미 보는 문영. 좀비아이 판매에 갇혀본 금지가 승인되고 승재는 밝게 말하고 대표는 그게 신이 나냐며 사표 쓰고 나가버리라 한다. 대표에게 온 문영의 메시지. 나 드디어 내 빨간 구두를 찾았어. 승재는 출판사가 곤란해진 괜히 신난다. 아싸. 밥 먹으러 가자더니 편의점 라면을 사주는 강태. 문영은 궁시렁거린다. 밥 먹고 얼른 출근해야 한다는 강태. 문영은 컵라면에 김치도 없다며 궁시렁거리고 전화를 받으러 간 강태. 대표가 전화가 온다. 무슨 일 없냐며 문영이 탐난다 예쁘다 했냐 물어보고 탐난다는 건 잡아먹겠다는 뜻이라며 우리 둘 다 큰일이라며 본인이 지금 내려가니 문영을 붙잡아달라 한다. 강태가 오자 어떤 전화냐며 묻는 문영. 강태는 병원이라 하고 강태가 문영에게 좀비아이 가처분 처리된 걸 물으니 문영이 병신 같은 것들이 책 속의 메시지를 모른다고 한다. 그 일 때문이냐 걱정하는 강태에게 아니라는 문영. 강태가 문영에게 애같이 먹는다 하니 문영은 나보다 너가 더 애라 한다. 내가 왜 애냐는 강태에게 예쁨 받고 싶어하는 게 눈에 보인다며 강태를 쓰다듬는 문영. 편의점한 강태는 어린 시절의 강태로 바뀌어 있다. 병원 보호실한 기도. 안정 중이다. 병원장 방에 모두가 모여서 의료진들은 건만수 의원 사건으로 회의를 하고 고소장이 날라온다고 걱정하는 수간호사에게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다는 원장. 고문영 작가가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니 잘라버리라는 의료진들. 주리도 동의하니 원장은 둘이 아는 사이 맞지? 라고 주리에게 물어본다. 네라는 주리에게 문영과 주리가 친구라는 원장. 원장은 문영을 좀 더 지켜보자 한다. 문영과 강태, 차 안이다. 라디오를 틀려는 강태에게 남들 떠도는 소리 듣기 싫다면서 네 목소리 들려주란다. 강태의 가족사. 부모님 돌아가신 이야기를 꺼내는 문영. 강태가 어떻게 알았냐고 하자 문영은 간단하게 뒷조사했다며 물건 사기 전에도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라는 문영. 그 말을 듣고 내가 물건이냐며 기분 상한 강태. 차 세우라면서 내리니 문영에게 내가 잠깐 까먹었다며 남들과 다른 너에게 뭘 기대했냐며 말하자 문영은 뭘 기대했냐고 묻는다. 강태는 이제 기대도 없다며 가버린다.
기도는 누워서 엄마에게 맞은 뺨을 어루만지면서 엄마라며 웃는다. 가는 강태에게 몸이 건조하게 사랑해 강태씨 라는 문영. 그런 말을 듣고도 가버리는 강태에게 화내며 사랑해 라는 문영. 강태가 어떤 부분에서 빠개친지 이해가 안 가는 문영이다. 상태에게 간 강태, 뭐 만들었냐 물어보니 딸기잼 만들었다면서 재미없단다. 미술 수업하는 학교가 여기밖에 없었다 미안하다니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라는 상태의 말에 강태는 이제 형만 믿고 살아도 되겠다고 한다. 문영의 숙소에 온 대표를 발견한 문영. 대표가 여기 참 으스스하다며 넌 여기 살면 안 된다고 설가자며 너네 어머니 여기서 라는 대표. 문영은 그럼 여기서 나랑 살자 하니 대표는 소스라치며 간다. 머리를 빗는 문영, 넌 남들이랑 다르다는 강태의 말이 떠오른다. 문영의 엄마는 머리를 빗어주며 넌 내가 만든 완벽한 작품이야. 넌 남들이랑 다르다며 사랑한다던 그 엄마. 피자집, 대표는 피자 한 판에 캐리커처가 공짜라 묻는데 그건 낮에만 가능이라 재수가 말하자 낚였다고 한다. 피자집에 들어온 지수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대표. 지수는 혼술하려고 왔다. 재수는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냐며 지수를 챙긴다. 대표는 지수에게 합석하자며 호감을 표하고 지수는 거절한다. 원장은 지수에게 문영을 어찌 생각하냐 묻는다. 다른 자리에 앉아 각자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는 대표와 지수. 재수는 왠지 같은 이야기인 것 같다 느낀다. 문구점에서 상태는 블록 공룡을 보고 넋이 나가고 강태는 문영의 사랑해 강태씨라는 말이 생각난다. 블록 공룡을 보고 예쁘다 탐이 난다는 상태의 말에 문영을 떠오르는 강태. 상태는 갖고 싶은 공룡 블록을 산다. 건희원이 괜찮은 병원을 찾아온다. 뭔가 일낼 것처럼 온 건희원과 일행들. 병원 사람들은 뭔가 이상함을 간주하고 수간호사가 길을 막지만 건희원 지금 막무가내로 원장을 만나러 간다. 건희원은 아들을 납치한 문영과 정신나간 보호사 부르라고 하고 그걸 못 말린 원장에게 무릎을 꿇으라 한다. 간호사들은 문영에게 전화하려 하고 주리가 총대 메고 전화하려니 그걸 또 보고 말리는 강태. 주리는 문영을 보호하려는 강태를 보고 또 그게 속상하다. 상태는 버스를 타고 내리고 강태는 원장실로 간다. 원장실로 들어간 강태. 건희원은 왜 혼자냐며 너랑 한패 먹을 그녀는 왜 안 오냐 소리를 지르고 강태가 문영은 안 올 거라고 하자 건희원은 내가 이 병은 없앤다니 엿먹으라고 그런 거냐 한다. 원장은 이번 일로 기도가 상태가 좋아졌다 하자 정신병원 여기만 있냐고 으름장을 놓은 건희원. 강태는 기도가 아무짝에 쓸데없다는 건희원 말에 자식한테 그러는 부모가 뭐냐 하고 건희원은 자식은 부모의 쓸모에 의해 낳은 거라고 네 부모한테 물어보라 하니 강태는 감정을 못 추스르고 그럼 낳지 말았어야지 라며 소리 지른다. 그런 강태를 보는 원장. 상태는 병원 이곳저곳을 돌면서 사진을 찍는데 병원 환자가 나 좀 찍어주라니 네? 라며 사진을 찍어주려는데 포즈 취하는 환자의 손끝에 나비가 있는 걸 보고 상태는 소리를 지르며 그곳을 떠난다. 원장실에 건희원 일로 온 수간호사. 답답하기만 하다. 원장은 이리 와서 바보라며 건희원이 강태를 때리는 동영상을 언론에 뿌려버린다 해서 일을 마무리하자 한다. 수간호사가 그걸 보고 저는 아무 잘못한 거 없죠? 라고 한다. 병원 로비. 상태는 벽에 그릴 그림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 상태를 보고 뭐야?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야? 라는 문영. 상태는 문영을 만났다. 셀카 찍고 있는 상태와 문영. 이야기 듣고 왔냐 문영에게 묻는 주리. 문영은 무슨 이야기냐며 난 아빠 산책 시키러 왔다며 산책 안 시킨다고 뭐라 하는 사람 때문에 왔다고 한다. 상태는 문영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마음에 든 문영이 고맙다니 10,000원이라는 상태. 아까는 서비스라며 하니 상태는 피자 먹었냐 한다. 그때 오는 강태. 강태의 얼굴을 보고 문영이 맞았냐며 흥분하자 강태는 왜 화를 내냐며 무슨 감정으로 이러냐 한다. 대답하지 못하는 문영. 강태는 문영에게 그저 빈깡통 같은 감정 없는 겉모습뿐이라며 죽을 때까지 모를 거라고 한다. 강태가 상태에게 소리 지른 것 때문에 힘이 든 상태는 병원 식당에 숨어들어서 힘들어하고 주리 엄마는 먹을 것으로 유도하면서 상태를 위로해주려 한다. 강태의 표정을 보고 강태가 형을 미워한다고 감정을 읽은 상태. 주리 엄마는 상태를 챙겨서 집에 간다고 밥 해준다며 강태에게 밥 먹지 말고 기다리라 한다. 병원 앞 정원. 문영은 나비를 보고 만지려 하는 그 순간 주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온다. 정말 기억이 지워진 게 맞느냐 하는 문영. 진짜 내가 어떤 애인지 다 잊었어? 아빠? 라고 하는 문영.
네가 왜 살아있느냐 묻는 아빠는 문영의 볼을 쓰다듬더니 죽으라며 문영의 목을 조른다. 문영은 이런 상황에 얼어붙은 듯 있다가 이내 웃는다. 웃다가 서글프게 우는 듯 웃는다. 그러게 여긴 오지 말았어야지. 누군가 문영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스쳐 지나가는 문영에게 말을 걸었다 씹힌 한자, 문영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한자, 아니라며 위로해준 또 다른 한자. 강태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하염없이 걷고 있는 문영을 보고 괜히 신경 쓰이는 강태이다. 이것저것 집안일 하느라 바쁜 강태. 문영에게 독설한 말이 생각난다. 문영은 해질녘까지 구두를 신고 걸어다녔다. 신발을 벗고 있다. 문영의 근처를 지나가는 벌레를 구두로 죽이려다가 놓친 문영. 강태의 말이 떠오르고 나도 죽을 때까지 나를 모른다는 문영. 강태는 상태가 그려준 문영의 그림을 보고 문영의 그림 아이 동화책을 읽는다. 좀비 아이. 감정은 전혀 없고 식욕만 있는 좀비 아이. 그런 아이를 가둬두고 키우던 엄마. 마을에 병이 돌고 사람들이 떠났지만 그런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어 자신의 다리를 내어주고 전부를 내어준 엄마. 강태의 어린 시절 비오던 그날. 강태 이리 와라고 챙기던 엄마. 강태가 길거리에 멈춰 서 있지만 엄마는 상태형과 저 멀리 가버린다. 넌 남들이랑 달라. 넌 아주 특별해. 넌 내가 만든 최고의 창작품이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아이가 원하는 건 엄마의 온기였을까? 엄마의 먹이였을까? 비오는 날 재수는 장사를 끝내고 강태에게 온다. 주리가 너한테 가보라며 왔다고 너 뺨 맞았다며 자기 학대 그만하라며 고문영 그 여자도 자기 아빠한테 목 졸렸다는 소식을 전한 재수. 아까 병원에 배달 갔다가 들었다고 한다. 강태는 재수의 바이크를 빌려 문영을 찾으러 간다. 맨발에 비를 맞으며 계속 걷고 있는 문영. 그리고 강태가 문영을 찾았다. 강태와 문영은 서로를 바라본다. 강태가 자신의 옷을 벗어준다. 문영은 그런 강태에게 안긴다. 몸통만 남은 엄마를 안고 아이는 딱 한마디만 해. 엄마는 참 따뜻하구나. 그 말을 하며 우는 강태.